가장행위 이후에 그 외관이 뭐냐면 가장권리 의무야. 가장권리 의무를 양도받은 자가 제3자예요. 그 다음에 1번 가장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가장전세권 설정 계약 그러면 가장전세권자 나오겠잖아. 그럼 가장전세권자의 권리 양수원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다고 이거. 한번 여쭤본다. 가장권리. 그러니까 가장행위로 생기는 가장권리가 할 수 없어. 가장제한물권 설정했으면 가장전세권, 가장저당권. 요것에 의해서 이해관계 맺은 자는 다 제3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자 여러분들 가장권리를 그러니까 크게 가장권리를 양수한 자 있을 것이고 가장권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행사 못하게 가압류한 자 있을 것이고 가장권리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도 제3자라 그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들 3번 동그라미 2번 가장권리를 관리하는 누구? 파산관제인.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은 언제 생기냐면 여러분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단이 관리인을 하나 선임해서 관리해. 그걸 파산이라고 그래. 파산법상. 그러면 이 파산관제인은 채권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채권자들이. 그래서 채권자가 뭐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있는데 그걸 대표해서 한국은행이 뭐 관리한다는 거 그럴 수 있어. 파산관제인. 그럼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파산 채권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사람마다 선의이고 악의고 막 그래.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그냥 결정하면 됐다.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이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한번 써봐. 파산관제인에다가 밑줄 그시고 쭉 밑으로 쓴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파산관제인에다가 그냥 써봐. 파산 채권자 모두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유독 파산 채권자만 선의 악의가 문제될 때는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산 관제인에게 관리를 맡긴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채권자. 따로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한 사람은 선의, 한 사람은 악의 그러면 이것은 파산 채권자를 보호해준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두가 다 악의가 아닌 한 10사람이 악이고 한 사람이 선이야. 그럼 1대9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제3자를 보호해줄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데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가장 채무의 보증인. 그래서 나와봐야 가장 권리의 외관을 실는 게 가장 권리와 가장 채무인데 나와봐야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여기 제3자는 자 여러분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가장 채무의 보증선자 크게 두 개를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밟아.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채권 중심으로 돼 있지만 매매가 이루어지면 채무도 있잖아. 채무. 그럼 이것도 가장행위 외관이거든. 그러니까 채무와 관련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따라다 보증선 사람. 그게 여러분들 4번에 채무와 관련된 사람이 4번 보증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증인 나오면 그냥 제3자야 아니요. 그냥 제3자예요. 그냥 보증인 써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가장권리 양수인 채무자는 채무의 경우에는 가장채무의 보증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제3자.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연결시켜보다 보니까 넓은 것 같이 보이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권리를 양수한 자 가장채무에 대해서 보증선 사람 이것이 제3자인데 이제 우리는 아닌 사람만 외우면 돼.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외우면 돼. 거기다가 오른쪽에 상속인에다가 상 동그라미 쳐봐요. 제3자가 아닌 사람에 상속인에다가 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매매를 대리한 대리인 또는 본인에다가 본 동그라미 쳐. 본. 또는 대리인에다가 대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했을 때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만 하는 거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은 같다 하면 돼요.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속인도 같아. 따라서 대리인은 같다 다르다. 대 동그라미 쳐놓고 그다음에 3번 봤더니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그 앞에 아무 말이 없이 가장 채권 양수인하면 제3자가 되는데 거기는 가장 채권 양수인이 아니고 추심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추심이다 이 말은 쫓아가서 받아온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추양 동그라미 쳐.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다시 한다. 가장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인데 채권 양수인 여기는 가장 채권 양수인요 추심 채권 양수인요. 그러니까 추심에다가 추양 동그라미 쳐 아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 여기도 양수인 나왔지? 근데 양수인인데 여기는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이야. 그러니까 손양 동그라미 쳐. 손양. 그 다음에 5번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을 허위표시의 당사자의 계약을 인수했잖아. 인수. 그래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야. 인자에다 동그라미 쳐. 인자. 인수. 그 다음에 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여러분들 제3자를 위한 계약 공부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수익자예요. 그 사람은 제3자 아니야 이게. 수익자 수. 그 다음에 7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만 나오면 여기는 채무자라는 말은 보증이 있는 말은 나와도 채무자라는 말이 나오면 제3자 아니야 이렇게 어디서든. 자, 여러분들 채무자. 그 다음에 8번이 일반 채권자 나오면 제3자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3자 하도 많으니까 제3자 아닌 사람을 물어봐. 제3자 아닌 사람. 그래서 제3자 아닌 사람의 자 여러분들 상속인, 대리인, 추심채권 양수인,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계약인수인, 수익자,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만 나오면 제3자 아니야. 그리고 그냥 아무 말이 없이 일반 채권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외우는 거 좋아하니까 외워두어. 그냥 나중에 외워두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9, 2, 18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2, 9, 18 하다 보면 9, 2, 18 외울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계를 느껴서 아, 나 집에 가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외워놓으면 맞히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상대추양, 손양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 사람은 제3자? 아니, 연습해보자. 어디?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후수의 저당권자는 제3자요? 아니요? 제3자? 또 아른아른하지. 제3자는 외워본다. 가장행위 후. 가장이 후에 생겨야 돼. 근데 가장이 후에 생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가 있다는 얘기는 선순위도 있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야. 이 얘기는 얼굴을 봤던 1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자 A, 저당권자가 2순위가 B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후에 포기한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저당권을 포기하고 나서 생긴 거요. 포기 전에 있었어. 만약에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후 새로운 저당권을 취득한 자 그 사람은 제3자지만 여기에 후순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1번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가장 포기한 경우 후순위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지. 그래서 원래부터 전에 있었잖아. 이 사람은 저당권 포기하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그렇게 외워. 전에 있었으니까. 가장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 제3자요? 아니요? 다시 한번 손양. 아니다. 이게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 일반 채권자는 제3자야? 아니야?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상속인은 대리행위에서 본인은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 아니다.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기억 아니요? 모르겠나? 나 괜히 문제 내왔는데 나도 모르는데?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은 제3자? 이네. 맞아? 뭘 기어? 아니지. 요게 누구냐면 봐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봐. 갑이 여기 봐. 을에게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진정 가장. 가장 전세권 설정해주고 건물을 병에게 팔았대. 요 사람. 가장 전세권 설정해준 사람이 건물을 팔았대. 그럼 요 사람은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했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수인이요, 인수인. 계약 인수인이 안 보이니까 또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나좀 계약 인수인. 이거 봐라.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한 자잖아. 이 사람은 제3자? 아니다. 8번 이해하셨어? 야, 이 사람은 여기 없구만. 계약 인수인이라니까. 다시 한번 계약 인수인.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받았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나왔지? 제3자 아니네. 그 다음에 가장행위 전에 가등기 해주기로 하고 가장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 마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갑이 자기 땅에다가 네 이름으로 가등기 해줄게 이렇게 계약을 해. 가등기.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급해서 일단 을에게 가장 매매해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 즉 갑이 A에게 야, 네 이름으로 내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가등기 해줄게. 2번 가등기 이렇게 A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급하니까 을과 일단 가장 매매해서 을에게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을이 여기다 가등기를 해줘. 그런데 이 A는 을과 이해관계 맺은 자 아니잖아. 원래 갑의 땅에다가 가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을 앞으로 등기해놓고 가등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갑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행위 후에 외관을 신뢰한 자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10번은. 그러니까 이게 10번이 뭔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눠드린 거 기출문제 한번 봐보자. 프린트 문제를 한번 보셔. 프린트 문제를 봤더니 몇 번이냐면 그게 3번이야. 3번. 3번 한번 보자. 갑은 X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A로부터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A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X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을에게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을이 A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문제야. 즉 이 말은 갑이 A에게 가등기 바로 자기 이름으로 청구권, 이전 청구권 보정 가등기 이렇게 쓰고 A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이 1번 을에게 매매를 가장해놓고 을에게 야 을아 네 이름으로 병에게 가등기 해줘 이렇게 된 사건이야. 이 사건. 따라서 병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을과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잖아. 등기부에는 을 다음으로 가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을과 이해관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이해인 거 맞았지?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1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이제 여기서 을이 선의의 3번 선의의 병에게 등기해준 경우 그 얘기야. 등기해준 경우 병은 갑을 사이의 매매의자 병은 갑을 간의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 제3자는 선의는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2번 위 일의 경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아버렸다면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이 팔았다면 원래는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소 있었지. 근데 등기 넘어갔으니까 물청은 없잖아. 그럼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고 손해배상 해주실 수도. 그걸 묻는 거예요. 공식이야. 위 일의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다. 3번. 갑으로부터 을에 대한 부당이득 관한 청구를 양수한 자는 민법 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조 해당해 안 해? 이렇게 팔았더니 갑은 부당이득 관한 청구권이 있고 그걸 양도했다면 이 양수인은 진정권리 양수인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야. 4번. A는 민법 108조 제2항 소정에 지금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위에 가등기 되어 있을 때 이 A는 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요? 아니요? 요 사람이잖아. 10번. 아니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물어봤어. 그래서 해당한다. X.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을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기화로 병에게 팔고 그 다음에 4번 정이 나타나면 갑을 병정 나오지? 그러면 정은 언제나 권리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이면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하고 이 사람이 악이면 악이인데 이 사람이 악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거든. 이 사람이 악이라면 정이 선이면 권리 취득을 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내용은 여기 잠시 한번 보자. 만약에 갑이 을과 가장 매매하고 을이 또 병에게 매매하고 병이 정에게 매매하고 정까지 나오잖아. 갑이 을과 지금 이 토지 사례를 보면 갑이 A에게 가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가등기 못하고 2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만약에 3번에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나오면 3번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고 4번 정에게 팔았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병이 선이라면 이게 유효로 다뤄지지. 그러니까 병이 선이면 선이 뒤에 오는 사람은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이하게 따질 필요 없어. 그래서 갑을 병정까지 나오잖아. 그러면 병이 선이면 이 사람은 선이어야 돼. 악이라도 권리 취득을 해. 그럼 병이 악이면 이 사람이 악이면 권리 취득하지. 못하지 당연히. 근데 눈 여기 봐. 초점이. 병이 선이라면 여기는 뭐로 나오고 선악 불문. 그럼 병이 악이라면 여기 악이로 쓰겠어 선이로 쓰겠어. 그렇게 써. 교수들이 여기 악이 그러면 미쳤냐 이거? 그럴 수는 없다고 전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을병정 나오잖아. 그러면 정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고 탁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5번 봐. 5번. 악의의 병이 을로부터 X 부동산을 양수한 후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여 등기해주면 소유자 갑은 정에게 이렇게 정에게 소유자 갑은 정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헐수. 그 얘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자, 여기 봐. 갑이 을과 가장 매매했는데 가장 매수인이 이렇게 병에게 팔고 그 다음에 정에게 파는 경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형적인 시험이 갑과 을이 가장 매매했는데 이렇게 돼. 갑과 을이 가장 매매했는데 을구를 보니까 지금 소유자가 2번이 소유자가 을이야 지금 을. 갑구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을구에 을이 병에게 을이 제3자에게 1번 저당권 설정을 해줘 버린 경우 두 가지야. 그래서 즉 뭔 얘기냐면 사례 나오는 게 갑이 을과 가장 매매를 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을이 뒤에는 여기는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을이 매매를 하지 않고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줘 버려. 저당권. 그러니까 이게 이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해줘 무효잖아. 근데 병이 선이면 적법하게 권리 취득을 해. 그리고 저당권자가 가만히 있었겠어. 경매 진로 됐겠어. 그럼 경락에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철이 들면 이해를 해. 철이 들면. 자, 갑부 봤더니 1번이 소유자 갑인데 2번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을이야. 근데 진짜 매매요? 가장 매매요? 가장 매매요. 근데 을구를 보니까 1번 여기 접수 날짜가 11월 11일이라고 보자. 근데 접수 날짜가 여기는 12월 11일 날 저당권자 A가 있어, A. 그러니까 요놈이, 이 친구가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기화로 이렇게 A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갑은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방해제거 청구권을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책에 52페이지로 한번 가봐. 52페이지. 자, 52페이지에 위에서 맨 위에 3번 봤더니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중에 3번 위에서 맨 위에서 3번 번호 잘 봐. 3번에 양가로 2번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에 동그라미 3번에 방해제거 방법 나오나? 거기다 별도 5개 하고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진정 소유자 요 사람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서 하나는 진정명의 회복. 여기 봐. 진정명의 회복. 갑은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그러면 여기 봐. 3번, 2번 말소 그거잖아. 그럼 요것도 죽어버려. 이렇게 알아들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이라면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걸 말소시키면 이 저당권자도 무효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자를 보호해주고 이것도 죽어야 된다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돼. 됐나 뭔지? 그래서 말소등기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3번 이렇게 이전해오면 요거 이전해오면 이 사람으로부터 이전해왔으니까 소유권이 변함없이 되돌아왔지?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갑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원래는 이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라고 다 같이 말소등기 청구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제3자가 있다 보면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소해야 되겠어? 이전해가면 되겠어? 이렇게 이전해가면 이 사람은 고스란히 보호받잖아. 요거 말소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은 전 소유자와 거래를 했고 다시 소유권이 되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 아무 문제 없구나 라는 등기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이 안 와. 여러분들 원래 무효등기는 말소등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 해도 괜찮잖아. 적법하다. 근데 언제 하냐를 내가 보여준 거야. 지금 언제 이전등기 해가야 하는 경우인가 내가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이해 못하겠으면 말아버려. 그냥 여러분들은 진정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꼭 말소해야 돼. 이렇게 이전해가도 돼. 요거 그대로 놔두고 이전해가도 되면 이 사람도 따라오잖아.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이유로 판례는 말소등기에 의하나 이전등기 형식을 취해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떨어진다 하시고. 자, 이제 가장행위와 제3자 물어보면 다 해결했고 일단 제3자는 아니 외워놓고 자 한번 외워보자. 상대 취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외워놨다가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셔. 일단 외워놔야 돼.